토트넘이 비아레알의 단주마를 임대 영입하는 것에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사실 단주마가 에버튼으로 이적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었거든요. 심지어 지난 주말에 메디컬 테스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버튼이 램파드 감독을 경질하면서 약간 이 단주마의 영입이 멈춰있는 상황에서 토트넘이 빠르게 단주마에게 접근했고, 그 과정에서 단주마의 마음이 돌아서면서 지금 현재 단주마가 토트넘 이적을 결심하고 토트넘으로 메디컬 테스트를 받으러 가는 중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 애슬레틱의 기사를 보면 단주마가 원래 에버튼 이적에 가까웠었는데 단주마의 에버튼 이적이 공식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주마가 토트넘 핫스퍼로 메디컬 테스트를 받으러 가는 중입니다 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단주마의 상황이 급변하면서 단주마가 에버튼이 아니라 토트넘으로 오는 것이 매우 유력해진 상황인데, 이제 그렇다면 단주마가 토트넘으로 갔을 때는 어떤 위치에서 뛸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단주마는 비아레알에서 왼쪽 측면에서 뛰는 공격수였습니다. 특히나 비아레알이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정말 돌풍을 일으킬 때 이 에메리 감독이 4-4-2 전형에서 단주마를 왼쪽 공격수로 배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비아레알의 전술이 매우 특이했던 점이 좌우 측면 미드필더 자리에 중앙 미드필더를 배치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로셀소, 트리게로스, 아니면 코클랭, 이런 중앙 미드필더를 배치해서 공격을 할 때 좌우 측면 미드필더는 중앙으로 들어오고, 반면에 최전방 공격수들이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주마가 최전방 투톱의 한 자리에 배치됐던 이유는 단주마가 원래 왼쪽 측면 공격수에 가까운 선수이기 때문에 최전방에 위치하다가 측면으로 빠져들어가면서, 특히나 이 비아레알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역습 전술로 이변을 만들어낼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비아레알이 수비 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앞쪽에 단주마가 혼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아레알이 볼을 끊어내는 순간 단주마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단주마는 전방에 위치하다가 단주마는 약간 높은 지역에 위치하다가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이 패스를 받아주는 이러한 플레이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단주마가 지난 시즌에 정말 저돌적이고 스피드가 빠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단주마가 높은 지역에서 뛰어나갈 때 비아레알의 패스가 넘어가면 단주마가 이 패스를 받아서 상대 수비 뒷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때가 많았고, 이 과정에서 단주마가 득점을 기록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이 장면뿐만 아니라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도 보시면 비아레알이 수비를 하고 있는데 단주마는 혼자서 약간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비아레알이 볼을 끊어내는 순간 단주마가 뛰어들어가고, 이때 단주마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단주마가 이 지역에서 볼을 잡았을 때 단주마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기가 좋다는 거거든요. 이 1대1 상황에서 수비수 한 명 정도는 돌파를 할 수 있는 개인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레알이 단주마가 측면으로 돌아나갈 때 상대 수비수와 1대1 상황을 만들어주면 여기서 단주마가 상대 수비수 한 명을 돌파해내면서 득점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상대 수비에 균열을 일으켜내는 이러한 역할로 단주마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면 비아레알이 공격하는 장면을 봐도 공격을 할 때 단주마가 처음에는 최전방 투톱의 한 자리로 나와 있어요. 단주마가 공격이 전개되면 측면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빠져들어가는 단주마에게 비아레알이 패스를 보내주죠. 이렇게 되면 단주마가 측면으로 나와서 볼을 받을 때 상대 수비수와 1대1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 1대1 상황에서 단주마의 드리블 돌파가 워낙에 위협적이다 보니까 여기서 단주마가 밀고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에 균열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장면을 보면 지난 시즌 비아레알이 이 단주마의 개인 능력에 얼마나 의존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비아레알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변을 만들어낼 때 단주마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고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의 역할과 매우 비슷하죠. 지난 시즌 비아레알도 수비 라인에 물러나 있다가 역습으로 나갈 때 단주마의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
이것을 활용해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렸다면 단주마의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 이것을 활용해서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노렸는데 토트넘도 마찬가지로 콘테 감독이 수비 라인을 내렸다가 역습으로 나갈 때 손흥민의 스피드를 활용할 때가 많기 때문에 지난 시즌 단주마의 역할은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의 역할과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뛰는 위치도 단주마가 왼쪽 측면에서 뛰기 때문에 지난 시즌 단주마의 히트맵을 보면 단주마가 매우 손흥민 선수와 흡사합니다. 왼쪽 측면에 머물러 있다가 공격으로 나갈 때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 이러한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줬었고 이 히트맵을 봐도 단주마가 중앙과 측면을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보니까 토트넘이 단주마를 영입하는 이유는 손흥민의 백업 혹은 로테이션 자원으로 영입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단주마가 왜 비아레알에서 지난 시즌에 이렇게 잘했는데 토트넘으로 임대를 가느냐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단주마가 지난 시즌부터 그리고 이번 시즌에 부상이 너무 많아요. 이번 시즌도 시즌 초반에 부상을 많이 당했었고요. 이 부상 때문에 빠지는 시간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 비해 이 단주마의 플레이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주마가 이번 시즌에는 라리가에서 10경기에 나왔고 선발로 출장한 경기도 많이 없어서 총 476분밖에 뛰지 못했어요. 거의 뛰지 못한 거죠. 그만큼 단주마가 지난 시즌에 비해 이번 시즌의 활약이 좋지 않다 보니까 비아레알 입장에서는 단주마를 임대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이고요. 단주마가 사실은 팀 내에서 감독 그리고 선수들과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 단주마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단주마의 단점은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여름 이적 시장에 모예스 감독이 있는 웨스트햄으로 이적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었거든요. 비아레알과 웨스트햄이 서류 작업까지 거의 마쳤었어요. 그런데 모예스 감독이 단주마의 프로 의식 그리고 라커룸에서 어울리지 못한다는 그러한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영입을 거부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주마가 이번 시즌에 비아레알에서도 팀에 좀 녹아들지 못하면서 지금 방출을 당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활약도 좋지 않지만 단주마가 지금 비아레알 내에서 녹아들지 못하면서 방출을 당하는 흐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단주마의 이 약간의 단점 중에 하나가 부상이 일단은 많습니다. 뭐 이번 시즌도 부상 때문에 약간 폼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잘했던 지난 시즌의 흐름을 봐도 단주마가 시즌 중간중간 부상 때문에 빠져있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즌 중반에도 많은 경기를 빠졌었고 시즌 막판에도 부상으로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 부상이 이번 시즌까지 이어지면서 폼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까지 라리가에서 이번 시즌 보여준 폼을 생각한다면 단주마가 곧바로 즉시 전력감으로 포함되기에는 토트넘도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매체에서 예상을 하는 것은 이 단주마의 영입은 주전급으로 영입하는 것은 아니고 손흥민 선수도 지금 사실은 컨디션이 좋지 않고 근데 컨디션이 좋지 않은 와중에 손흥민 선수의 백업으로 뛸 선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주전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지난 경기에서도 손흥민, 케인, 쿨루셉스키 이 3명의 공격수를 제외하면 벤치에 히샬리송 한 명의 공격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는 벤치 멤버를 조금 더 늘려서 손흥민이든 아니면 케인이든 쿨루셉스키든 이 주전 공격수들이 시즌 막판으로 가면서 약간 체력이 떨어지거나 컨디션이 저하됐을 때 로테이션을 돌려줄 수 있는 자원으로 단주마를 영입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많고요. 사실은 지금 손흥민 선수가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단주마가 손흥민 선수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입니다. 단주마가 손흥민 선수의 뭐 백업 역할부터 시작하겠지만 어쨌든 이번 시즌에 손흥민 선수의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단주마가 이제 영입된다고 해서 이 드리블도 좋고 저돌적인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팬분들이 기대를 하시고 있는 수비 라인에서 공격을 올라갈 때 플레이메이커의 역할 혹은 수비 라인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은 이후에 전방으로 볼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이 볼을 운반하는 역할, 이러한 플레이는 단주마의 장점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주마가 온다고 해서 공격 작업이 엄청나게 유연해진다 라고 보기에는 약간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주마는 토트넘으로 생각하면 손흥민 혹은 히살리송 이런 선수들처럼 최전방에서 팀의 공격을 앞장서서, 특히나 토트넘이 역습으로 나갈 때 역습에 앞장서서 저돌적으로 앞선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유형의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